네, 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네, 성북학개론의 백예준입니다. 네, 백 팀장님 네. 뭐 어디 휴가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여름인데. 저는 바다로 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부장님은- 모스크바 한번 가지 않았어요? 첫 여행으로? 예, 그렇습니다. 왜 모스크바 가려고 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볼까 했는데 알아보니까 모스크바 쪽도 이렇게 그 비행기 값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왕 갈 네. 거면 멀리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네, 아니 그렇게 예전에 갔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그렇고 예. 우리 막 그런 거 보면은 네. 다 유럽을 가보고 싶어 하고 네, 그런 맞습니다. 한용우 선생님도 그렇고 맞습니다. 다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대륙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을 가보는 게 예. 그 당시 지성인 내지는 독립운동가들이 네, 그렇습니다. 꿈이었다고 네. 많이 얘기 들어서 혹시 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상으로 이렇게 가신 네, 건가?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현대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제 좀 근대화되면서 서양의 것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전 우리가 이제 너무 서양의 개념들, 서양의 물건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서양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네, 네,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안 물어봐요. 국장님께서는 저도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집사람과 애가 하자는 네. 대로 해야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가 독립운동 시리즈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예. 이번 시간에는 올해가 또 3.1운동 100주년 네, 그렇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3.1운동은 왜 일어났는지 예. 이런 걸 한번 짚어가면서 예. 서울부터 우리 네. 성북구와 관련된 내용을 좀 풀어가고자 해요. 네. 3.1운동은 왜 일어났습니까? 3.1 운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또 갑자기 우리나라를 좀 혈압을- 괴롭히니까 그렇게 일어났겠죠, 당연히. 네, 네. 네. 네, 그렇기도 한데요. 이제 당시 이제 3.1 운동은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체제가 굉장히 이렇게 허술해지고 약간 부패한 곳이 많이 있어야 그렇게 혁명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3.1 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이 우리 식민 체제가 강고할 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배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던 상태에서 일어난 이제 그런 혁명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우리 민족이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제가 걸로 어릴 알고 있습니다. 때도 네. 국사 시간에 그거 네. 생각나요. 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가 이제 예. 유행이 되고 예, 예.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고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고종이 죽은 거.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암기식으로 국사 시간에 네. 생각나는 건 그 정도거든요. 예, 예. 이제 또 이제 그때 이제 학교 그러니까 국사 시간에 또 배우지 못한 거 있는데 이제 아까 모스크바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레닌의 이제 역할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레닌이 약소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이렇게 지원 약속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거든요. 또 미국도 또 민족 예, 예. 자결주의도 나오고 예, 하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고종이 많은 또 민족들이,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파리에. 네. 고종이 보낸 건 아닙니까? 예, 예. 고종 그때 좀 편찮으실 때라. 예.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고종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망명 계획을 아. 그렇게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저번 회에 말씀하신 그 이회영 네네, 예, 우당. 우당 이회영 선생님께서 이제 만주에 계셨는데 우당 이회영 선생님께서는 고종 왕실과 이제 조선 왕실과 사동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과 굉장히 돈독한 친분이 네. 있었던 분인데 고종 황제를 이제 중국으로 데려와서 망명 정부를 세우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실행 단계까지 왔었는데 그만 이제 고종께서 1919년 1월 20일 날 이렇게 승하심으로써 이제 그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은 이 3.1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네.
뭐 기미 독립 선언서도 있지만 예. 무호 독립 선언서도 있고. 무호 독립 선언서도 근데 있고. 그거 네. 쓴 분이 예전에 저희 네. 문화원에서 카드 뉴스로 예, 만들었을 예, 때 그렇습니다. 예. 3.1운동 전부터 예, 예. 쭉쭉쭉 연결해서 홍보를 네. 했었는데 예. 성북구의 인물과 성북구의 관련돼 인물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호 독립 선언은 이제 1919년 2월 달에 발표되었다고 알려진 그런 독립 선언서인데요. 이제 그건 해외에 있는 독립 운동가들이 이렇게 연명으로 작성한 독립 선언서입니다. 이제 그 독립 선언서는 조소왕이라는 분께서 그 초안을 다 잡으시고 작성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요새 버스 타고 가시다 보면 예, 올해 100주년이어가지고 예, 이 성신여대역에서 이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네. 이제 삼성교 버스 정류장 소개를 네. 조소왕 활동터. 네. 네? 네. 저는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사람들은 네네. 뭐야 갑자기 좀 조소왕이 이렇게 왜 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헷갈렸던 게 그 다음 정류장이 네. 이제 해화동 루탑인데 예, 예. 여운형 활동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아마 이렇게 작년부터 추진한 그런 정책을. 조소왕 선생님은 어떤 인물인가요? 조소왕 간략하게 좀. 선생님께서는 이제 잘 알려진 바로는 삼균주의를 주장한 이제 인물입니다. 경제, 교육, 정치의 어떤 고르게 이렇게 나가야 한다 그런 분이시고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브레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어떤 전략 방향들, 기획, 어떤 나아갈 방향들 그런 제가 기존대로 그런 걸 알기로는 만드신 해방 그런 후에 네. 선거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성북구에서 선거를 했는데 출마하셨어요. 예. 전국 최다 득표.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사에 있어서 성북구를 기반으로 네네. 선거를 하셨는데 네. 전국 최다 득표로 그렇습니다. 된 인물이 조소왕 선생님. 네. 그때 그렇죠. 이제 맞서서 이렇게 나온 분이 누군가요? 조병옥 그렇죠. 선생이시죠. 네. 조병옥 선생도 만만치 않은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당시는 조소왕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도남동 일대 이쪽에 네. 집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지금 어디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동서문동 맥도날드 그 뒤편 이렇게 샛길 쪽으로 이제 가시면 진짜. 근데 우리 그쪽입니다. 그런 흔적이 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문화원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네, 항상 이제 외부에서 어떤 분께서 오시면은 이렇게 성북구에는 자원이 많은데 인물도 많은데 아니 방송에는 네. 다음 정류장은 그렇습니다. 삼성교 네. 조소왕 활동터입니다. 했는데 예. 그 집 앞에 아무런 게 없어. 그런 표석 하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신 분이 아니, 너무나 우리 많습니다.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좀 너무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한번 설치할 때마다 이제 네, 언론에서도 항상 집중 조명하고 하기 그게요. 때문에 하면 좋을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소왕 선생님이 무호 독립선언서를 기반으로 했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어떤 학자는 또 그게 무호 3.1운동 이후에 새겨진 예, 거다라는 또 설이 또 나와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긴 그런, 한데 논란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3.1운동 무호 독립선언서, 네. 기미 독립선언서 이렇게 쭉 그렇습니다. 나왔죠.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파리 강화의 내용은 뭐 얘기 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사전 대본 맞춘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의 3.1운동의 전개 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걸 위해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3.1운동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만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알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국으로 나가고 또 서울에 다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어쨌든 처음에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 네네. 중에 우리 성북구의 또 인물인 한용운 선생님이 예. 공약 3장을 썼다라고 네, 내용 그렇습니다. 나와 있고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탑골공원 하고 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서를 발표하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서 이제 근데 서울 또 시내 또- 각지로 흩어져 나갔죠. 근데 그거를 네. 정작 태화관 안에서는 예. 발표 못하고 네. 거리에 나와서 발표한 분이 또 성북구 인물 아닌가요? 장희동 네. 사시는 네네. 지금 정재용. 가물가물하죠. 지금 대본 안 맞히고 성북구 인물이 네네. 발표를 했죠. 정재용 선생님. 정재용 선생이 직접 예. 시민들 앞에서 읽은 분은 예. 장희동 사셨던 네. 정재용이라는 당시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신데 이제
그 3.1 독립선언서가 주머니에 남아 있었다고 주머니에 있어서 아무도 이렇게 선서를 낭독하지 않길래 그러니까 그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 계셨으니까 그쵸. 누가 이제 발표를 할 것인가 서로 아마 미루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정재욱 선생님께서 이렇게 과감히 나가셔가지고 쭉 한번 읽으셨다고 멋지십니다. 예, 그렇게 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네.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 이전에 예를 들면 뭐 아직 여러 설도 있지만 무호독립선언서를 조소왕 선생님이 주축으로 했고 그 다음에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에 어쨌든 우리 성북동의 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한용운 선생님이 공약삼장도 해서 관여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읽은 분은 또 장이동에 살고 계신 우리 정재용 선생님이 읽은 거잖아요. 메카네 성북구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시위가 전개가 되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개를 했는데 이제 첫날은 이제 또 많은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만세 시위자들이 이제 잡혀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3월 3일 날 이제 고종의 이제 인산 이제 그 고종의 장례 행렬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했지만 3월 3일에 또 조용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3월 5일 날 또 한번 일어났고요. 이제 그 남대문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3.1 운동에 참가했던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이제 고향 이제 지방에서 많은 이제 3.1 운동이 되고. 예,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3월 20일까지 정도는 서울 시내는 어느 정도 잠잠한 소강 상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잠재력으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여러 곳곳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이제 이 시위 양상이 다양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밤에 횃불 시위도 하고 그 자료가 보니까. 그러니까 3월 1일만 해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주동이 돼서 일어났는데 이제 3월 22일 날 이제 일어난 서울에서 일어난 3.1 만세 운동은 노동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일어난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그리고 또 누구죠? 상인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일어났고요. 이제 시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성 바깥 이제 농촌지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서는 이제 횃불까지 들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성북구의 만세 시 장소도 얘기했는데 그때 이번에 이제 100주년을 지역에서도 할 때 또 뭐 평통에서도 이제 얘기가 해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좀 다른 데랑 특별하게 횃불 시위를 한번 해보자. 실제 있었던 어느 산에서 이루어졌죠? 아마도 개운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남리의 산에서 횃불 시위를 한 50명 정도가 했다.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천변에서도 안암천, 뭐 성북천에 투석전까지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돌도 던졌다. 돌을 이렇게 전차를 향해서 던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성북구의 우리 백성들은 나름 과격한 면도 있어요. 행동으로. 왜 전차에 돌을 던졌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왜 했겠어요. 지금도 요새 일본 애들 하는 거 보면 욱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또 했을 텐데 그래서 좀 뭐 이벤트나 이런 선양 사업을 할 때도 고증을 해서 정말 횃불 시위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이제 아까 개운산 얘기하셨는데 이 돌산이잖아요. 화강암 강변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개운산 주변의 동 이름들은 다 암이 껴 있죠. 그렇습니다. 도남, 안암, 그리고 종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남동 주민분들, 안암동 주민분들, 종암동 주민분들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암자가 있을까 했을 때 거기에 핵심이 되는 산은 개운산입니다. 그래서 개운산을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개운산에 또 돌을 가지고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도 짓고 이제 또 나중에는 이제 거기 고려대학교 건물도 돌로 돼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개운산 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건축 자재는 개운산에서 거의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개운산도 있지만 독립운동에 또 그 일제 헌병이나 경찰의 시선을 피해서 접선하고 막 했던 장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산 일대에서 많은 이렇게 비밀 이렇게 모임들이 있었다고 접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 그 전에는 이제 안창호 선생께서 또 낙산에서 연설을 하셨다는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사진 자료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네. 하나 소개해줄 거 있으면 좀 해주셔도 사진. 좋을 거예요. 3.1운동 사진은 많이 없어서 아니면 3.1운동에 네, 이제 우리 성북구. 일어났던 네. 그런 장소들을 뒤에 있네요. 예전에 이제 그 구청에서 이제 한번 정리할 때 이렇게 이거 누가 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까? 했습니다. 보문동에 계시죠 지금 아, 동장님께서 요거 이렇게 만든 것도 이병도 네. 동장님께서 이렇게 네. 그분은 뭐 그래픽 역사학자가 다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이신데 네. 보문 여지도를 지금 만드시려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여기 또 보문동 나오네요. 네, 보문역, 안암동 주민센터, 요 네. 천변, 안암천 요 일대에 네, 이제 만세시 맞습니다. 운동을 했었고 예. 도남리 일대, 네. 또 개운산, 네. 성북동 일대 네. 이렇게 네. 우리의 독립운동 내지는 3.1운동의 어떤 발자취다. 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민. 그래서 이제 이런 분 여기서 이제 만세 운동을 했던 분들의 기록이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신문했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왜 만세 운동에 참가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하고 것들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성북 구립 네. 예를 들면 박물관 이런 게 있으면 꼭 문학, 미술, 역사 다 아울러서 네. 우리 지역 올해 또 예. 개청 맞습니다. 70주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성북구 49년도에 네. 생겨났는데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자료 수집도 하고 네. 또 집집마다 있는 사진들이나 자료 예, 다 예. 모아서 네. 수장고도 좀 만들어 가지고 예, 예. 또 현재 계신 분들의 기록들, 구술들, 예, 예. 사진들 네. 다 모아서 좀 한 곳에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런 작업들 이렇게 서울 역사박물관이나 중앙에 있는 기관들에서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아니요,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문체부에서 해야 되는데. 2주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 박물관, 미술관 네. 뭐 몇백 개 더 늘리겠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꼭지가 네. 마을이나 광역이나 기초단체에 네네. 수장고를 지원하는데 네. 국비 50%를 대겠다. 아, 네네네. 그게 나왔어요. 근데 예, 이런 예. 거를 우리가 네. 지역에서 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먼저 제안을 좀 하면 예. 국비 50%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예. 만들 수가 있죠. 적극적으로 하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또 있으면 좀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성북구의 만세운동 관련해 가지고 네. 이런 유물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제 이게 지금 고남군 네. 숭인면 네네. 도남리 4월 1일 고양군 숭이면 도남리 게시판에 이런 게 붙어 있었더라. 성북구 지금 도남동의 게시판에 예. 지금 독립신문 예, 사설이 딱 사설이 떠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문을 보지 못하니까 벽에 이렇게. 신문의 내용을 베껴 가지고 게시판에 붙여 놓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어떤 박경식이라는 역사학자가 이제 소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읽어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거다르는데 그 세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본 본국 자기네 일본 사람들을 본토 애들. 위한 학교만 짓고 거기에만 예산을 쏟아붓더라. 그런 내용들을 또 사설로 욱하게 생겼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만 혜택을 갖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단순히 일어난 만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일본의 어떤 차별적인 정책에 굉장히 정책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써서 네. 샤설 해가지고 네네. 총독부 교육 방침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교육이란 거는 사람으로 뭐 쪽으로 예. 속지 말 것. 예. 진짜 그 역사성과 네. 의지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사, 태극기 노래를 이렇게 또 했고 노래 태극기까지 가사가 이렇게 그려서 이게 지금 했잖아요. 당시 당시에 도남리 게시판에 게시판에 대자보에 붙여져 있었던 네. 그런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이런 태극기를 거를 그렸다는 성북구에 대단한 좀 거죠. 자료관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또 자료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요. 문화원은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기관인데 예. 또 다른 이런- 사진들이 좀 네네. 있을까요? 인물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인물들 좀 해야 될까요? 인물들은 이제 내년이 이제 또 1920년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다른 분들이 네. 그럴 거예요. 김자진 장군만 예. 떠오르고 청산리 전투 예. 100주년인데 음, 성북구와 무슨 관련이 있냐?
그렇습니다. 관련이 엄청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예. 뒤에 사진 보이네요. 네, 사진. 네, 네. 그러니까 내년은 아마 이제 청산리 전투의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 좀 미리 우리가, 우리 구나 예, 예산을 할 맞습니다. 때 예.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의 주역들이 단순히 그분들의 흔적이 만주에만 있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알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 청산리 전투의 주역들은 우리 여기 성북구 삼산평에서부터 차근차근 훈련받고 했던 실력을 쌓았던 대한제국 군인들. 군인들이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 예. 상군부 총무당이 예. 아까 단체 사진으로 그렇습니다. 대한제국 예, 군인들 예. 사진이 있었는데 네, 네. 이분들 중에 사진들이 있었죠. 김자지 장군도 있지만 예, 예. 우리 성북구에 인물 누가 있습니까? 일단은 대한제국. 나중소 장군이 있습니다. 별명은 나비 장군이라고 하거든요. 나비. 예, 예. 그래서 이분의 이제 본적지는 정릉리라고 이렇게 딱 본적이 박혀 그냥 있어요. 여기 예. 태생이네요, 성북구. 예, 예. 근데 확실한 건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분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제 부인께서 밀양 손씨세요. 그래서 아이고 송가정이잖아요, 예, 예. 송가정. 그래서 나중소 선생님께서 만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인께서는 그 정릉에 남아 있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예. 정릉의 송가정, 네. 송가장이라고 네. 하는 밀양손 네네. 밀양손 의창군파 집성총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소 장군은 아마 다른 데서 태어나셨는데 혹시 이제 집안분들 다 여기 있는. 예,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장가를 오신 건 아닐까 말 그대로 예,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정릉이라고 태생이 예, 나오잖아요. 본적지는 정릉이라고 네네. 이제 나오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제 어떤 분입니까, 나비 장군? 나비 장군은 이제 대한제국 군인으로 이제 계신 분이시고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김좌진 장군을 도와서 승리로 이끄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북로군전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직하실 때도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청산리 전투가 끝나고 이제 그런 군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규합을 시킬 때 신민부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렇죠. 또 이제 이제 규합 활동을 하시는데 그때 또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분이 또 나중소 장군이십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사진이 전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립묘지에 이렇게 놓쳐 있습니다. 성북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릉에 이분의 동상이 하나 서도 진짜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이세요. 제가 정릉은 네네. 진짜 독립운동가의 네. 마을로 네. 컨셉을 잡고 예. 표석부터 작업을 하려고 했었으나 네네. 말 못할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이라서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지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래서 인물이 또 누가 이제 있을까요? 또 오른쪽에 이제 있는 분은 김혁 아니 김규식. 김규식 선생이신데 이분은 이제 김규식이라는 독립운동가는 많잖아요, 세 분이 계세요. 이름이. 그래서 예. 이제 이분은 호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은 김규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대한제국 군인으로 계시면서 도남리에 이제 주소지를 두고 도남리.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도남리에 주소를 두고 훈련은 이제 그렇죠. 삼선평에서 하시고 그렇죠. 그랬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오석 아까 말씀드린 오석 뮤지컬 김혁, 심무할 때 예. 유족분들이 오셨어요. 김혁 장군, 이분께서도 대한제국의 이제 육군 무관학교를 나오시고 군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 청산리 나중에 전투도 또 다 같이. 참가하시고 나중소 장군과 거의 함께 이제 동고동락 하시면서 만주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체포되셔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네. 고되게 치르신 돌아가셨죠. 분이십니다. 그 뮤지컬 심무할 때 네. 심무장에 네. 증손자분들이랑 유족들이 오셨는데 네. 한용운 뮤지컬 네. 쭉 보시면서 김동삼 장군의 장례식 때 네. 5일장을 치르는데 네. 20명도 안 되는 빈객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 김혁 장군이다 네. 라고 해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왔잖아요. 예, 유족들한테. 예.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쭉 살피다가 네. 이 시무장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뮤지컬 보면서 우시는데 제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마지막 이렇게 가신 장소가 시무장이었던 겁니다. 용인에서 쭉 또 그렇습니다. 활동하시고 집이 있으셨었는데 그래서 시무장이라는 곳이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서 깊은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뒤에 사진 자료 네. 좀 보시면
3.1운동 시 현황표나 네네. 좀 사진 한번 소개 이렇게 좀 좀 해주세요. 네, 공부를 해볼까요? 네. 3.1운동. 네. 3.1운동 이제 이 지금 파란 점으로 작게 보이는 예, 데가 예. 다 시위가 만세 시위.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일단 네. 서울 경기 지역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서북 지역 평안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 황해도. 또 이제 경상도 지역들에 이제 많은 운동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러시아, 만주, 연해주, 하와이에서도 계속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기별 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3.1 운동하면 3월 달에만 3월 1일만인 줄 알았어요, 그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4월 말 5월 초까지도 지속이 되었다. 가장 이제 절정을 이룰 때는 이제 4월 1일 정도 이제 아우네장터 천안 아우네장터에서 일어났던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가 이제 그때가 아니었나 싶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체포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좀 5월 초까지 이제 소강 상태로 이렇게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많은 934명 그렇게 되고 이런 분 지금 이제 복사편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3.1 운동 뭐 100주년 해가지고 올 초에 많이 이렇게 벌써 또 잊어져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잊어가는 걸 다시 일본이 요새 일본 때문에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다시 독립운동을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시무장에서 뮤지컬 시무에 대사가 있잖아요. 100년 뒤에 손님들한테 안부를 물으면서 한영훈 선생님이 그대들의 조국은 안녕한가. 그래서 일본 때문에 안녕 또 못하니까 한영훈 선생님은 독립되기 광복 1년 앞두고 이육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또 운명을 하셨는데 그 뮤지컬이긴 하지만 100년 뒤에 내 조국의 안부를 묻는데 또 역시 일본 때문에 또 이러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 왜 그런 것 같아요? 백예준 팀장님의 개인적인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저는 이제 배상을 떠나서 사죄 국가 차원의 사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그러니까 1960년 한일 협정으로 다 끝났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한일 협정이라는 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배상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그냥 식민지배 때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끌고 간 사람들의 임금 그런 게 있고 독립 축하금 그런 게 해서 이제 총 5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사죄를 하고 식민지배를 반성을 해서 우리한테 준 그런 배상금이 없습니다, 일본은. 근데 계속 이렇게 배상금 이야기, 청구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됐다. 우리가 좀 알고 가야 저는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과 뭐 역사적인 것도 있고 또 정치로 해야 할 일, 외교적으로 해야 될 일, 또 사람들,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게 정말 우리 교육도 그렇고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인물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적이 외부의 적도 있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다니는 뭐 직장, 학교, 잠자는 집 앞에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성북구의 독립운동가 말로만 뭐 이쪽에 관심이 있겠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책과 어떤 이런 안도 필요하고 시민들도 이걸 좀 더 잘 알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평에 삼성교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항상 생각나는 건 이제 세 명의 선녀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지금 축제를 하고 그렇게 또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미독립선언서 이전에 무호독립선언서 조수왕 선생님 연결되고 기미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 한영훈 선생님 연결되고 또 그거를 발표했던 분이 또 장해동의 정재용 선생님 또 연결이 되고 쭉쭉쭉 이 성북구의 컨텐츠만으로도 쭉
우리의 맞습니다. 그 예. 독립운동의 쭉 그 괴를 그렇죠. 한국 파악할 수가 독립운동사를 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콘텐츠입니다. 다들. 좀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좀 많은 지지와 네. 성원과 네. 관심을 부탁 내지는 호소를 네. 맞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하고 또 있으니까 네, 많이 봐야 네,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저 혼났어요 선생님한테. 구독을 우리도 안 했어 이거를. 네? 구독을 해야지. 예. 유튜브. 네, 구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독립운동가 시리즈 이렇게 좀 하고요. 네. 다음번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성북학 개론을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